코어 머슬 인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어는 머스큘러스켈레탈 스트럭처로 니플에서 니까지 프론트 앤 백에 있는 구조물을 이야기하고, 이것은 그 퓨빅본의 same spot에 어태치하고 그 다음에 어파지션 디렉션으로 가기 때문에 스포츠에서 많이 다치는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애담 선생의 책에서 가져온 그림인데, 니플 아래에서 니 위쪽까지 타이 레벨이 되겠죠. 여기에 있는 이 근육들을 코어 머슬이라고 하겠습니다. 코어 머슬 인저리 중에 대표적인 것이 렉투스 애브도미니스 머슬 테어인데, 이 렉투스 애브도미니스 머슬은 잘 알다시피 식스팩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인저리는 테니스 플레이어에서 이 forced concentric contraction에 의해서 일어나고, 이 스파인을 하이퍼 익스텐전에서 서비스를 넣을 때 잘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렉투스 애브도미니스 머슬을 MR 할 때 이미지가 잘 나오지 않는데요. 그것은 breathing, 숨 쉬는 것하고 주위에 있는 바울들의 아티팩트, 무브먼트에 의한 아티팩트이기 때문에 이 렉투스 애브도미니스 머슬 인저리를 이벨리에이션 할 때는 NPO를 시키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AGR의 케이스인데요. 21살 남자가 이 테니스 플레이어고 서빙 후에 아파서 검사를 하니까 렉투스 애브도미니스 머슬의 파셜 테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인저리 중에서 오블리크 머슬 테어가 있는데, 이 오블리크 머슬 인저리는 베이스볼 플레이어에서 흔하죠. 공을 던질 때 잘 생기는 것인데, 이때 생기는 영상 소견 중에 데드 라이저 사인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인터널 오블리크 머슬에서 로어 립의 코스트 콘드랄 정션의 아래 포션에서 인저리가 일어나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즉 데드 라이즈라고 하는 것은 이 선체와 평면이 이루는 각도를 데드 라이즈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MRI를 하게 되면은 세지탈이나 코로날에서 이런 각도를 보이기 때문에 데드 라이즈 사인이 인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데드 라이즈 사인은 MRI에서 보는 사인이고, 코스트 콘드랄 언더 서페이스에서, 특히 롤립 쪽에서 보이는 것이고, 이 인저리는 파셜 테어 이상의 소견이어서 스프레이만으로는 이 데드 라이즈 사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거 머슬에서 이제 인저리를 공부하다 보면은 이 인터널 오블리크 머슬과 엑스터널 오블리크 머슬이 이 비슷한 근처에 트랜스버스 인터널 엑스터널 오블리크 머슬이 있고, 모양도 위치도 비슷한데 이 오리진 인서션이 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인터널 오블리크 머슬은 오리진이 이 펠비스 쪽에서 인규널 리가멘트, 일리아 크레스 등에서 올라가서 립에 인서션을 하게 되고, 익스터널 오블리크는 립에서 오리진해서 그 아래쪽으로 가서 펠비스 쪽으로 주로 인서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오리진 인서션을 정하는가에 대해 갖고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오리진 인서션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머슬의 프락시말이고 머슬 매스가 더 크고 뭐 흔히 아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인서션은 그 무브가 흔하고 머슬 매스가 작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딱 정확한 포인트에 오리진과 인서션의 기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부학 교실에 그 교수님께 여쭈어보니까 뭐 자기도 분명하게 답을 줄 수가 없다고 해서, 뭐 오리진 인서션은 책에 나온 대로 그러려니 하고 쓰시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러려니 하고 쓰고 있습니다. 힙 포인트가 있는데요. 힙 포인트는 일리아 크레스트, 그 다음에 그레트로칸트의 컨투전에 의해서 이 병이 생기는 것이죠. 처음 보고될 때 이것은 일리아 크레스트의 컨투전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그레트로칸트 리전까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다이렉트 블로 인저리고, 이것이 1 내지 2주의 리턴 투 플레이, 그 스포츠 액티비티의 로스가 있겠습니다. 이미징 파인딩은 프랙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트라우마틱 인저리들, 머슬 테어, 헤마토마 등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건 20세
남자에서 힙 포인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힙 포인트 디지즈가 아니고 힙 포인트 인저리가 아니고 힙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스페시픽한 인저리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힙 포인트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베이스볼 피처 하키 골리 신드롬 BPHGS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덕트 롱구스 머슬에 크로닉 머슬 허니아가 있어서 이 페이셜을 뚫고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그 인플라메이션 때문에 너브 엔딩이 두꺼워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원래는 이 베이스볼 피처와 하키 골리스 키퍼한테서 보고가 되었는데 여기에 국한되지 않고 이 어덕트 머슬에 이런 소견들을 보이면은 그 BPHGS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 BPHGS는 어덕트 신드롬의 한 타입인데요. 어덕트 신드롬은 어덕트 롱구스 바리언트, 이 환자처럼 페어 어테뉴이션이 있거나 어덕트의 어벌전 베리언트, 그 다음에 어덕트 칼시피케이션 베리언트,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어덕트 신드롬이라고 그러고 BPHGS는 어덕트 신드롬의 한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인규날 그로인 페인이 있을 때 이것을 2015년에 도하에서 이 캐릭터리제이션을 하고 스탠다디제이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pubic related groin pain, adductor related groin pain, 그 다음에 일리오소아스, 그 다음에 inguinal related groin pain인데 이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클리니컬 히스토리와 피지컬 이그자미네이션이 필수적이고 이미징 스타디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징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에이심토마틱 이미징 환자에서도 이미징 체인지를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클리니컬 히스토리와 피지컬 이그자미네이션을 반드시 포함해서 진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심피스 푸비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 코어 머슬 인저리의 그 중심이 되는 부위에 대해서 아나토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퓨빅 투버클이 있고요. 퓨빅 투버클은 여기에 있는 프로투루전을 퓨빅 투버클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미디얼 쪽으로 있는 이 부위를 퓨빅 크레스트라고 그러는데 퓨빅 투버클에는 인구널 리가멘트가 인서션을 하게 되고 여기에 퓨빅 크레스트는 피다밀라리스 머슬과 익스트라 오블리크 그리고 콘조인 텐던들이 인서션하게 되죠. 퓨빅 파셋은 여기가 파셋이 되겠고 여기에는 엔테리어 캡슐, 엔테리어 리가멘트가 인서션을 하게 되겠습니다. 세이탈에 보시면은 퓨빅 투버클이 라테랄 쪽으로 있고 그 안쪽에 있는 이 부위가 퓨빅 크레스트가 되겠습니다. 이런 퓨비스는 그 펑셔널하게 인스타빌리티가 있는데요. 정상적으로는 매우 작은 움직임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볼티컬 쉬프트는 2mm 정도 이하라야 되고 로테이션도 1도 이상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디스펑션을 보기 위해서는 플라멩고 라디오그래프를 검사하는데 이때 검사를 하면은 5mm까지는 피지올로직 모션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 플라멩고 라디오그래프를 찍을 때 여기에 보듯이 라이트 레그 행잉 다리를 이렇게 떨어뜨려야 되지. 이걸 프렉션 시키고 이렇게 해서는 이런 그 플라멩고의 정확한 파인딩을 얻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그 심피스 푸비스의 위트는 에이지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어릴 때는 10mm 정도까지 넓다가 50세가 되면은 3mm까지 좁아지는데 저는 한 5mm 정도를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에서 32세 여자 환자에서 포스트 팔툼 다이아스테시스가 있고 이 페인을 유발하게 되겠죠. MRI를 하게 되면 와이드닝이 보이면서 메로 이디마를 같이 보이게 됩니다. 이재혁 교수님이 제공해 준 케이스입니다. 이런 심피스 푸비스, 퓨빅본에 병이 있을 때 이 아포피지스의 세컨더리 오시피케이션 센터가 병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포피지스는 25세까지 또 푸버티까지 퓨전이 되지 않는 수가 있고 특히 엔테리어 미디얼 쪽에 이 퓨전이 되지 않아서 세컨더리 오시피케이션 센터를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엔테리어 미디얼 쪽이고 30세 때는 이렇게 퓨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피지올로지 컨디션으로 그 센트럴 클레프트에 플루이드가
포스티리어 슈페리어 쪽에서 한 10% 정도에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브콘드랄 본의 irregularity가 30세까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환자도 약간 irregular하지만 거의 플랫하니까 뭐 정상소견입니다만은 이런 피지올로지 컨디션을 병으로 오인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병 중에서 우리가 흔히 그 혼돈을 하고 병 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올드 에이지에서 오스테오포로시스가 있는 환자의 포스트 트라우마틱 오스테올라이시스가 퓨비스에 있을 때 이것은 다른 인펙션과 감별이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튜머러스 컨디션처럼 아주 그 병변이 어그레시브하게 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이 많은 분들한테는 이 병을 생각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환자는 투버클로스 아트라이티스로 진단된 환자이고 본의 디스트럭션이라든지 이런 모습은 투버클로시스입니다만은 이런 오스테올라이시스와도 감별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기도 TB가 호발하는 부위이죠. 또 아포피자이티스, 사커플레이에서 그 아포피자이티스를 보인 케이스인데 아포피자이티스는 잘 알다시피 아도레센스의 오브유저 인저리로서 그로스 플레이트 쪽에서 생기는 것이고 MRI를 하게 되면은 그 본 메로 이디마와 주위의 플루이드, 소프티슈 이디마까지 볼 수 있는 이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스트레스 프랙처가 있는 경우에 페인이 있어서 그 다른 아틀레틱 푸발지아와 감별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때 MRI 하게 되면은 메로 이디마와 프랙처 라인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때로는 이런 아포피지알 어벌전 프랙처도 같이 볼 수가 있겠죠. 또 심피시스 푸비스에는 폴리마이알지아 류마티카처럼 인플라마토리 체인지가 잘 호발하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양쪽 펠비스에 물론 숄더와 서비컬 스파인에도 있었던 케이스인데 여기 심피시스 푸비스에 인플라메이션을 볼 수 있었던 케이스고 앵킬로징 스폰딜라이티스가 또 심피시스 푸비스를 인볼브할 수가 있겠습니다. SI 조인트에 퓨전을 보이고 있고 하이퍼파라타이로님이 있는 환자에서 얼리 스테이지에 이런 그 심피시스 푸비스, 퓨빅 본의 본 체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페인이 있을 때 감별을 해야 되는 질환 중에 병명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아틀레틱 푸발지아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